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강석호라고 합니다. 방광암은 방광에 혹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인데 제일 흔한 증상은 혈뇨입니다.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소위 유관적 혈뇨일 수도 있고 혹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검사를 하면 나오는 소위 미세 혈뇨일 수도 있고요. 그 혈뇨의 특징이 또 대개는 증상이 없는, 통증이 없는 그런 무통성 혈뇨가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근데 물론 방광에 이렇게 혹이 있기 때문에 그 혹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아플 수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자주 본다든지 또 소변을 못 참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방광암은 대개 남자가 한 3배 정도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들보다. 그리고 방광암의 가장 중요한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인자는 담배입니다. 담배를 피는 기간,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끊었다가 다시 피웠다고 해도 위험이 증가하고요. 또 방광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재발에도 또 수술을 해도 재발에도 관계가 되고 청소년기에 일찍 피워도 또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담배가 가장 중요한 그런 단일 인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런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이런 물질 중에 그런 방광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학약품 타이어라든지 시멘트 냄새 그런 것 그리고 또 하나 염색약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물론 이런 환경적인 이유로 인한 그런 발암 물질들은 그 농도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가끔 염색을 한다든지 화학약품 공장을 조금 지나갔다든지 이런 걸로 발암이 되는 경우는 아닐 거고요. 그런 공장에서 혹은 미용실 같은 데서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근무한 분들에서 방광암의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방광암 수술 중에 한 3분의 2 정도 환자분들은 방광을 전체를 다 드러내거나 절제하는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광은 그대로 둔 채로 내시경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대부분은 다 3분의 2 정도 환자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로 그걸로 조절이 되는데 일부 그 나머지 환자분들 중에서 암의 뿌리가 근육층까지 뿌리가 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광을 전체를 다 절제하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개 한 3단계 정도로 저희들이 나뉘는데 1단계는 방광하고 전립선을 절제하는 남자는 방광과 전립선, 여자 같은 경우는 방광과 그 뒤에 있는 자궁과 질의 일부분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합니다. 2번째 단계로는 그 골반에 있는 소위 다리로 가는 그 중요한 그런 혈관들 주변에 있는 임파선 절제술이 생명과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임파선 절제술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광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방광을 새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주로 대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환자분의 소장을 사용해서 일부 소장을 절제하고 다시 연결을 하고 그 소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광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요로 전환술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복수술이 기본인데 개복수술이 이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 굉장히 합병증률이 높아요. 개복수술인 경우 총 합병증률이 한 60%. 그 중에 소위 저희가 주요 합병증, 예를 들면 수술을 다시 한다든지 수술에 준하는 시술을 한다든지 혹은 큰 후유증이 남는다든지 이걸로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비율이 한 20%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합병증률이 높고 사망률도 한 2%에서 4% 보고되는 아주 좀 그런 합병증이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은 그런 큰 절개창을 없애고 구멍만 몇 개 뚫어서 인체에 무해한 기복으로 로봇이 조그만 팔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복에 비해서 합병증률을 많이 줄였고, 또 하나는 이제 회복이 좀 빠릅니다. 이런 큰 절개창이 없고 통증이 적기 때문에 빨리빨리 저희들이 회복을 해요. 그래서 재원 기간, 병원에 있는 기간도 적고, 뭘 또 빨리 드실 수도 있고, 통증도 적고, 그런 회복에 있어서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런 전립선암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방광암 수술에서도 남자 같은 경우 전립선 주변에 있는 소위 발기에 관계된 신경 혈관 다발 같은 것들을 개복보다 정밀하게 좀 살려드려서 이렇게 발기부전이나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존을 더 할 수가 있고, 또 요실금이나 수술 후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런 비율도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 후에 그런 합병증 부분, 회복 부분, 기능적인 부분,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서 개복보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방광 전립선 절제술, 2단계 이제 골반 임파선 절제술, 그다음에 3단계 새로 방광을 소장으로 만들어드리는 요로 전환술이라는 과정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로봇으로 한다고 하면 해외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많은 기관에서 방광을 절제하고 골반 임파선 절제술까지는 로봇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을 자르고 다시 입고, 그 다음에 장으로 이제 방광을 만들어서 새로 이제 요로에 이어주는 부분은 조금 개복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방법으로 해요.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세 단계를 다 요로 전환술까지도 다 로봇으로 진행을 합니다. 개복으로 하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의 합병증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대부분이 방광을 절제하거나 골반 임파선 절제술에서 기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합병증은 장을 입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장이 이제 대기에 노출되면서 막 붓고 장이 나중에 운동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합병증의 대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개복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방법은 로봇 수술의 장점을 이제 극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난이도가 좀 어렵지만 그런 그 총체내 요로 전환술을 통해서 그 장이 밖에 노출되지 않고 로봇으로 정밀하게 다 그런 로봇 방광 절제술의 전 과정을 로봇으로 한다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암 예방 수칙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건강상식에 운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이렇게 고기가 탄 음식, 고기 이런 것들은 즐기지 마시고, 그래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고, 좋다는 음식을 좀 많이 드시고, 그리고 나쁘다고 알려진 그런 음식들은 조금은 피하시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 방광 같은 경우는 담배를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 담배를 피는 분이라면. 그리고 그런 유해 물질로 알려진 그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또 물을 좀 많이 드셔서 그런 발암 물질들이 방광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콩팥을 통해서 내려와서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드셔서 그런 것들이 희석이 되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혈뇨가 있으실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서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혈뇨가 있는 분들 중에 특히 미세혈뇨라고 하면 실제로 비뇨기계에 어떤 암이 있을 확률은 3에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혈뇨가 아닌 어떤 종양 표지자, 간단히 피 검사나 소변 검사에서도 어떤 유전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방광암을 미리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실용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검진을 매년 하시고 혈뇨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특히 유관적 혈뇨가 있을 때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한번 찾아와 보셔야 되고요. 또 여자분들인 경우 같은 경우는
방광암이 좀 늦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보다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로 발견된 경우가 더 많아서 예후가 더 일반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염이 워낙 흔하니까 쓰리고 아프면서 소변 볼 때 그러면서 혈뇨가 나오는 경우에 이제 대부분 방광염이 더 많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방광염인 줄만 알고 자꾸 뭐 이제 약만 드시고 미루고 하다가 이제 방광암으로 인한 혈뇨였을 경우는 좀 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연구에 의해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혈뇨가 있고 소변 막 그 방광염 증세가 오줌 소태라고 표현하는 그런 증세가 있을 때 약을 드셔서 혈뇨가 소실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증상도 없어지지만 혈뇨가 소실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상의를 하셔야 되고 또 그런 게 있을 때 가능한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더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방광암 분야에 있어서는 수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의 역할보다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예요. 그런데 개복으로 대표되는 그런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 합병증이 너무 높아서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은 수술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방광암이 고령이 많아서 요즘 또 오래 사시기 때문에 70대 후반은 굉장히 흔하고 80대, 90대까지도 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개복으로 한다면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합병증을 줄이고 회복을 좀 빨리 하고 좀 편하게 해서 그런 분들도 제대로 된 수술을 효과가 제일 높은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싶은 게 제 그런 목표고요. 더 많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더 젊으신 분들은 사실은 암이 치료가 되고 나면 혹은 꼭 치료가 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소위 삶의 질, 소변이 자꾸 샌다든지 뭐 발기가 전혀 안 된다든지 젊은 분들일 때 그런 걸로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로봇 수술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살려드리고 모두 다 보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개복보다는 높은 확률로 그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 수술이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더 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술하려고 합니다.